풋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서유럽 봉건사회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러한 중세 서유럽에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역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 말 서유럽 사회는 그야말로 혼란이었습니다. 대혼란이었죠. 북쪽에서는 노르만족,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남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엄청난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노르만족이라고 하면 원래 지금의 덴마크나 노르웨이 지역에서 살고 있던 애들이죠. 그래서 요 애들을 노르만족, 우리가 흔히 바이킹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킹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력을 확대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침략이 옵니다. 이들의 침략이 빈번해지자 서프랑크 왕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노르만 지역을 그들에게 주죠. 그래서 얘를 바이킹이 이쪽에 노르만 공국이라고 하는 나라, 노르만 공으로 임명돼서 노르만 공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 얘들 중에서 이제 노르만 공이었던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여기에 노르만 공국이라는 나라까지, 아니 노르만 왕조를 열게 되는 거죠. 지금 영국의 뿌리가 되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일부 바이킹들은 아예 더 길게 여행을 해서 남부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시칠리아 왕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슬라브 지역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이쪽에 노보고로트 공국, 러시아의 뿌리가 되는 나라들을 만드는 거죠. 키예프 공국, 뭐 이런 나라들을 막 만들어가면서 세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게 노르만족이죠. 이들이 침략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헝가리, 마자르족, 헝가리 일대에 살고 있던 마자르족이 세력이 굉장히 컸을 때는 이제 뭐 이쪽 지역으로 막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던 무렵에는 이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고 피레네 산맥 넘어서 프랑크 지역으로까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대혼란기에 중앙정부가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죠. 그러자 이제 지방의 유력자들이 자신들 스스로 무장하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한국사로 치자면 통일신라 말에 호족들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절에는 어때요?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도 도저히 자신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유력한 호족들에게 자신의 몸을 기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유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신의 몸을 지켜달라고 유력한 군 전사 계급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기사들은 자신들보다 세력이 큰 왕이나 제후들을 주군으로 삼아서 주종 관계를 맺게 되죠. 주종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대신에 그들을 자신들의 예속 농민, 나중에 이제 농노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만의 장원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 정치적으로는 주종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걸 봉건제도라고 하죠. 주종제는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였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주종관계가 깨진다는 소리죠. 무슨 말이냐? 주군은 봉신에게 땅을 줘야 됩니다. 영토를, 봉토를 부여하죠. 그리고 그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합니다. 절대 충성을 하고 그 주군의 전쟁에 나아가서 참전해야 되는 거죠. 군사적인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줬는데요. 주군이 포로가 되면은 몸값을 지불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상속세, 자기가 이제 그걸 자기 아버지로부터 봉지를 계속해서 봉토를 이어받았다, 계승했다 하면 그 상속세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은의 성을 쌓는 제대로 고친다 라고 하면 그거 비용도 대줘야 되고요. 죽은 장남의 기사 서임식, 그리고 장녀의 혼인 비용도 그들이 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컸죠. 대신에 자신의 땅, 자신이 부여받은 이 봉투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걸 주군이 개입하지 않는다 해서 불입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불입권을 갖고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그 지방은 그 영주 기사의 작은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 분권화가 촉진됩니다. 중앙의 왕이 지방의 영주의 재판이라든가 세금 걷는 걸 개입하지 않았으니까요. 장원은 영주의 성,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영주의 성이 있고요. 그리고 농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예속 농민, 농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죠. 제분소, 제빵소, 방앗간, 대장간, 그리고 종교시설인 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방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등을 키우는 목초지도 있습니다. 농사 짓는 곳은 그 삼포제라고 해서 경작지는 3포제로 나눠지는데요. 춘경지, 봄에 경작하는 춘경지와 가을에 경작하는 추경지, 그리고 지력이 다해서 1년간 쉬어줘야 되는 휴경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해서 삼포제라고 합니다. 비료와 같은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매년 경작이 어려우니까 땅의 지력 유지를 위해서는 삼포 휴경지가 필요했던 거죠.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원래는 뭐 밀을 재배하고 그다음 밀 재배가 끝나고 나면 거기다 콩을 재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쉬어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나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농노들의 삶은 어차피 힘들긴 했습니다만 안정이 되니까 뭐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럽의 나라들은 삼포제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일단 이 부분 설명합시다. 유럽의 나라들은 서프랑크 지역은 프랑스 그 파리 인근의 그 카페 왕조, 위국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카페 왕조가 프랑스에서는 열리게 되고요. 파리를 중심으로 동프랑크 지역은 작센 왕조, 오토 1세라고 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세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있자 북유럽의 그러한 영주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로마 교황이 그를 황제로 임명해 줄 테니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 1세가 북부 이탈리아까지 점령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로마 교황에게 소로마 황제의 관을 받죠. 솔직히 소로마가 망한 지가 거의 한 500년이 됐는데 갑자기 무슨 소로마 황제의 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로마 교황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신이 당신에게 황제로서 자리를 준다라고 해서 황제가 부활된 거죠. 이러면서 이때부터 신이 부여한 성스러운 로마,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꽤 오랫동안 그 정통성 있는 유럽의 제국으로서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르만 공 윌리엄이 가서 노르만 왕조를 열었다고 그랬죠. 노르만 왕조가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게 지금의 프랑스, 영국, 독일의 출발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뿌리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 뭐 요 유럽에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하면 뭐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시작돼야겠지만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을 생각한다면 요 세 나라가 이제 출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봉건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서 장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지도에서 봤었죠? 중앙에 영주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삼포제로 짓는 경작지가 있다. 방목지와 산림, 황무지 등이 있고 농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 일상생활시설인 방앗간이라든가 제빵소, 대장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그 영주 소유고요. 농노 같은 경우에는 농노들은 그 옛날에는 자기 땅이었겠으나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사실상 영주에게 의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영주의 땅을 자기가 농사를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땅값, 노동지대를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의 집에 가서 뭘 일이 있다 하면 가서 일해줘야 되고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영주 직영지에 가서 농사도 지어줘야 됩니다. 공납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앗간, 제빵소 이거 다 뭡니까? 영주 건데 이거 쓸 때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할 때, 죽을 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들은 결혼과 토지, 가옥을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송 농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자료집에는 학습지는 없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권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도 받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역의 작은 왕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것만 해도 12분이네. 8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봅시다. 기독교의 성장, 그리스도교의 성장,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확장이 되죠. 여러분들 그 동서 로마로 분열될 때 이걸 참나 설명을 좋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두 개로 끊어서 할게요. 29-1로 들어가야 되나? 13분 끊읍시다. 넘버 29까지 설명했고요. 넘버 29-1로 이게 넘버 29-1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29-2강을 다시 할게요. 끊어서 한 템포 좀 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